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HLB를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B 오늘 추가적인 5% 상승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오늘도 역시나 말씀드렸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개파락자리 메꿔주러 올리고 있고 대차장고 공매도 물량 통해서 개인 단타 물량 꼬시기 진행 들어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눌림목의 타점을 잡을 예정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HLB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이 평단가는 낮출 것이다. 언제까지 얼마까지 낮춰야 되는지는 좀만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HLB 관련해서 바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HLB가 점 하한가를 맞고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주가를 또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딱 내용을 봤었을 때 HLB가 지금은 저는 그냥 갭을 조금 메꿔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갭을 메꿔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HLB가 1차 CRL이 나와줬었을 때도 움직임이 갭을 메꿔주는 흐름이 한번 나타났었어요. 밑에 구간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한 번에 대한 점 하한가를 맞고 두 번에 대한 점 하한가를 맞고 나서 밑에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됐죠? 점 하한가에 나와줬었던 매도 물량을 다 받아먹은 거예요. 다 받아먹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물량을 세력들이 모아가고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한번 눌림목을 만들어줘요. 눌림목을 만들어주면서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다가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거든요.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려줬었던 이유는 뭐야? 대신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빠졌었던 이유는 클래스2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 이러한 부분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당장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지금 그냥 바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상장 이 점 하한가가 나와줬을 때 윗꼬리가 달렸죠.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 부분에서 내용을 봤었을 때 지금 당장 2차 CR이 나와줬었을 때에 대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와줬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밑에 있는 물량 다 받아먹은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와주는 매도 물량을 다 받아먹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매도 물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지금 HLB를 믿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안 믿고 지금 HLB에 대해서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유도를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 내용을 봤었을 때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아가면서 거래량 없이 주가를 띄워주고 있는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시고 있는 거거든요. 꼬시고 있는 것이다. 왜? 결국 자기들에 대한 물량을 한번 털어내야 되거든요. 자기들에 대한 물량을 한번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털어내고 나서 밑에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있는 물량, 이 위쪽에 있는 물량을 손절 물량 또는 매도 물량, 이러한 물량을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HLB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눌림목에 타점을 잡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HLB가 지난 주가를 끌어올려줘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600만 주에 대한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15.4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HLB 그룹 하한가, 속도 경쟁 밀린 리복 함램 효능은 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효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HLB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풀어드렸어요. 메모장에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일단 HLB에 대한 효능 자체는 지금 당장 있는 어느 부분보다 더욱더 좋은 효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존 기간 자체도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 이 항서에 대한 문제로 결국 FDA에 대해서 승인을 못 받은 문제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HLB 문제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진양곤 회장 자체가 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피해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효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놓은 적이 있어요. 정리를 해놓은 적이 있는데, 지금 당장 리보칼렐리 조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기준에 대해서는 사망 위험성 수준이 0.57%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바스틴, 티센트릭은 0.62, 넥사바, 이제 소라페닉 같은 경우에는 0.66, 그리고 옵디버 여보이 같은 경우에는 0.79 정도에 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사망 위험성 수준까지도 리보칼렐리주마비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 HLB가 FDA에 대해서 승인이 불발이 됐고 2차 CR에 나와준 부분은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불안에 떨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죠. 뭡니까? 내달 품목 허가가 예상되는 BMS의 옵디보 여보이 병용요법 대비 속도 측면에서 밀리면서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반대로 이 옵디보 여보이가 동일하게 이 FDA 승인에 대해서 실패를 한다면 HLB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불안해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옵디버 요버이가 FDA에 대해서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 이 부분, 그죠? 승인이 났었을 때에 대한 HLB에 오는 이러한 여파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HLB가 빨리 좀 이 CRL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재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자,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옵티보 여보이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승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4월 달에 승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에 따르면 FDA에 간암 1차 치료제로 신약 허가를 신청한 리보칼렌이 지난해 5월 1차 CR을 수령한 데 이어 이번에도 재차 CR을 받았다. 진 회장은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1차 CRL은 칼렐리 주마베 CMC와 비모 두 가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CR에는 칼렐리 주마베 CMC 지적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 항소제약은 FDA와 빠르게 접촉해 보완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대응할 것이다. 라며 재허가에 최장 2개월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7월 안으로 FDA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죠? 지금 당장 최장 2개월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7월 안으로 FDA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는 내용이죠. 2개월 아니면은 5월 달, 이 5월 달에 재신청이 들어가고 7월에 승인 결과, 이 결정에 따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준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옵디보와 여보이 4달 허가 예상을 하겠다. 자, 이러한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효과는 자신 있고 BMS와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메모장에서 보여드린 대로 지금 당장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OS 중앙값이 23.7개월로 뛰어난 효과를 보이지만 초반 1년간의 생존율을 보면 오히려 대조약보다 더 나쁜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하는 이러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옵디보 여보이가 이 OS 값 있잖아요. OS 중간값 23.7개월로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상황 이 부분인데 이 OS 값이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거든요. 이전에 나왔었을 때는 23.7개월이 아니었습니다. 23.7개월이 아니었고 그렇게 좋은 수치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좋은 수치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계속해서 이 OS 값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내용이 보이시는 것처럼 초반 1년간의 생존율이 보면 오히려 대조약보다 더 나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에 옵디보 여보이가 어떠한 내용이 나왔냐면 이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까지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볼 수가 있는 자,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당장 HLB 리보 칼렘에 대해서 임상에서는 65세 이상 환자를 50% 이상 포함시켰으나 BMS는 임상에서 질병 상태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도 많이 포함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얘기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시면 자, HLB 지적사항 10개에서 3개로 이른 시일 내에 재신청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지적사항, 양적, 질적, 경미, 클래스 1 분류 가능성 높다라는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다시 한번 CMC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CMC에 대한 이 흐름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고요. 자, 이번에도 클래스 2가 나와주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승인에 대한 결과가 더욱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클래스 2가 나와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결과 발표가 너무나도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당장 1차와 2차 CR에 대해서 좀 비교점을 보시게 되시면
지그나 내용을 봤었을 때 1차 CRL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떠한 부분이었냐면 비모와 CMC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는 다릅니다. 응? 이번 문제는 이 CMC에 대한 내용, 응? 이 경미한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CMC 사유는 항서제약의 화학 제조 품질 관리 CMC 지적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라며 항세제약이 FDA에 레터를 보내 어떤 미비한 점이 있었냐고 요청하면 FDA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주는 절차가 진행하게 된다. 이어 그때 정확한 미비점을 파악할 것이라며 제어가 최종 2개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차 CRL 공지문에 따르면 FDA는 항서제약의 생산시설 검사, 결함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고, 반면 이번 CRL 공지문은 생산시설에 대한 추가 회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만 통보를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난번 지적사항은 중대했으나 이번에는 추가 서류 정도로 끝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항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캄렌레이 주맙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1차 CR에 대해서는 이 비모에 대한 내용과 CMC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비모는 일단 통과를 했어. 오케이. 끝났어요, 이거는. 이건 끝났어. 이제 CMC만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이전에 CMC와 이 비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화학 제조 품질 관리예요. 화학 제조 품질 관리.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뭐 반도체를 만들든지 어떤 부분을 만들어도 이 화학 제조 품질 이쪽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얘네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리보캄렌을 뭐예요? 칼렐리주범은 뭐죠? 간암입니다. 간암. 이 간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을 할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 제조, 품질 관리가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HLB가 1차 CRL이 나와줬었을 때 언제 나왔죠? 5월 달에 나와줬죠. 5월 달에 나와줬는데 언제 제시형 들어왔어? 7월 달에 들어갔어요. HLB가 1차 CR을 받고 나서 2개월 만에 다시 한번 FDA 재신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칼렐리 주마비, 그죠? 이 항서 제약이 결국 이 CMC 품질 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를 했을 것인가?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1차 CRL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생산시설 검사 결함에 대한 완전한 답변 바탕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줬는데 1차 CRL이 나와줬었을 때 이 CMC에 대한 내용 자체, 이 결함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줍니다. 근데 이거를 2개월 만에 해결을 하고 나서 재신청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이 항서 제약인 FDA에 대해서 2차 CRL에 대한 공문을 받고 나서 얘네들이 이 공문을 또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지속적으로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항서제약에 대해서 지금 당장 행동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HF에 대한 약물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나왔고 지금 당장 이제 CMC만 해결이 되면 승인에 대한 결과까지 충분하게 나와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인데 지금 당장 이 CMC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HLB가 재심사 서류를 제출할 경우 FDA가 클래스 1, 클래스 2 중 클래스 1으로 분류할 것이라 라는 자신한 셈이다. FDA 재심사 절차는 요청된 변경 사항의 규모에 따라 클래스 1, 클래스 2 등으로 분류가 되고 클래스 1이면 2개월, 클래스 2면 6개월 심사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클래스 2의 경우 FDA가 재실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 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이거 까봐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그냥 까봐야 되거든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반면 이번 CR의 공지문에 대해서는 생산실에 대한 추가 회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만 통보가 됐다라는 거죠. 그죠?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난번 지적사항은 중대했으나 이번에 추가 서류 정도로 끝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게 내용이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까봐야 한다. 지금 FDA 측에서 어떻게 내용이 날라왔어요? 어떻게 내용이 날라왔죠? 1차에서는 확실하게 비모와 CMC에 대한 문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죠?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까봐야 합니다. 좀 까봐야
알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클래스 1이 나오면 제일 베스트고 지금 이번에 경미한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류 그리고 이러한 부분으로만 마무리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진양권 회장이 얘기를 한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이러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다? HF에 대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결국 지금 당장 도지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들에 대한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 지금 당장 얘네들의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이 공시를 보는 거는 좀 우리 주주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39회차에 대한 전환사채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 330억 정도가 있는 전환사채 중에 하나인데 이 전환사채가 일단 최저 조정가액이 있어요. 최저 조정가액이 얘네들이 46,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얘네들이 최저 조정, 그러니까 최저 조정이 아니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일자가 4월 16일이에요. 4월달. 얘네들이 4월달에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굳이 얘네들은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끌어올려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얘네뿐만이 아니에요. 얘네뿐만이 아니고 자 하나가 더 있죠. 어떠한 부분이냐면 얘네 38회차. 얘네 38회차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얘네들도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전환가액 조정이 이제 79,000원으로 좀 진행이 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에 대한 조정 가액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쯤에 진행이 돼요. 5월 달쯤에 얘네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전환가액 조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도 전환가액 조정을 시켜주겠죠. 얘네들이 지금 평당가가 79,000원인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어때요? 엄청나게 손실권입니다. 얘네들도 엄청나게 손실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네들도 전환가액 조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내려주고 전환가액 조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핸들링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 평단가를 낮춰야 되고 여러분들에 대한 평단가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러한 평단가에 대한 작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드릴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하나하나 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그냥 H 입장이라고 자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승인까지 전부 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부 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H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